네, 안녕하세요. 네, 조호사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3과목 들어갑니다. 세 번째 과목.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화물 관리파트입니다. 보면 제가 열거했습니다. 우리 이제 시험 공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보호세 화물에 관련 전반보다 보호세 화물 관련해가지고 관습법을 내용 기본 해가지고 여러 고시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시험 범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출입, 환적 화물 관리. 근데 환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품을 내렸다가 다른 이제 배를 타고 나가는 것이죠. 비행기나 또는 이제 보호세 운송제도 전반입니다. 보호세 운송 같은 경우에는 외국 물품 상태로 해당 품이 보호세 구역에서 또는 보호세 구역으로 이제 그 움직이는 게 바로 보다 보호세 운송입니다. 보호세 상태에서. 근데 이제 보호세 운송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에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대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관습법상 운수 기간이 있습니다. 자, 부분은 이제 선박 항공기를 이제 운영하는 이제 선상공사 등등 화물 운송 주선업, 그러니까 포워딩을 화물 운송 주선업자라고 정확한 의미로서.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볼 겁니다. 자, 보면은 이제 세 번째 과목 같은 경우는 조금 느낀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첫 번째 과목은 양이 엄청 많았죠. 두 번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과목보다는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시가 좀 많이 났죠. 각각 개별적인 고시가. 근데 우리 이제 세 번째 과목 같은 경우에는 법에 대한 내용도 적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시가 몇 개 있지만 고시에 대한 내용이 각각 고시가 내용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과목 같은 경우는 전략 과목입니다. 세 번째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아래 보시면 출제 범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관습법에서 보시면은 7장 보호세 구역 파트, 그다음에 이제 8장 운송에 대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는 이제 보호세 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호세 구역에 대한 각각의 이제 개념들을 봤습니다. 구역은 무엇인지 지특종, 그렇죠? 그리고 특 같은 경우는 창공 점검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이제 운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보호세 운송, 그다음에 이제 그 조난 물품 운송, 그다음에 이제 내공 물품 운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진한 글씨로 해당하는 것만 해당이 되겠다. 그래서 보호세 구역과 관련된 그런 보호세 구역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보호세 구역 내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보면 됩니다. 또 아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법 내용 말고도 이제 여기 고시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보호세 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그렇죠? 보호세 화물에 대해서는 이제 물품 장치해 놓고 어떠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다음에 이제 보호세 화물 장치가 있죠. 보호세 화물 같은 경우는 장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자, 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특허 보호세 구역에 대한 장치관이 가장 중요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그 장치관의 세부적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체화가 있습니다. 체화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세 구역에 대해서 장치관이 경과가 되면은 그거를 체화라고 합니다. 체화되면은 뭐다? 세관에서 한 번에 얘기해. 자, 이거 빨리 너가 수출하든지 수입하든지 반송을 해라. 아니면은 뭐다? 우리 세관에서 해당 부품에 대해서 매각을 해가지고 현금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한 다음에 해당한 것에서 매각 비용, 그 다음에 관세, 그 다음에 기타 세금 순서로 충당을 합니다. 세관에서 빨리 이제 해당 물품에 대해서 이제 수입자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수입자가 수입할 의사 또는 수출할 의사, 반송할 의사가 없다. 그런 경우에 해당 품에 대해서 그 자를 대신해 가지고 세관에서 뭐 한다? 매각한 다음에 이제 이걸 현금화시킵니다. 자, 아래 보시면은 보호세함을 입출을 하선하게 적재하는 고시가 있죠.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운송수단이 선박이나 항공기가 우리가 들어오는 경우는 입항 보고, 나가는 경우 출항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환적화물 철회 절차에 관한 특례 고시가 있습니다. 뭐다? 이제 외국에서 A라는 배를 타고 물품이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부산항에 잠깐 내려놓고 이제 다른 배를 타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뭐다? 환적입니다. 환적.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보시면은 화물 운송 주선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가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이 시험제가 이게 한 개 또는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포워딩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관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관장한테 이제 포워딩업을 하려면은 이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화물 운송 주선점 말고도 보호세 운송업자, 저도 관세 마찬가지고 그들도 이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보시면은 보호세 운송의 고시가 있죠. 이제 보호세 운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고 또는 승인 대상입니다. 신고가 원칙이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뭐한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하면은 이제 출발지 보호세 구역 세관장한테 이제 신고하고요. 보호세 운송 신고를. 그다음에 도착하게 되면은 이제 도착지 이제 세관장한테 도착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보호세 운송 같은 신고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이제 제거, 미비, 삼식, 통보, 기화가, 적불법유, 그렇죠? 이런 이제 그 뭐면은 이제 보호세 운송에 대한 승인 대상,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 만약에 이제 보호세 운송한다 하더라도 목적지 말고도 다른 경유지가 있으면 경유지에 대해서도 뭐한다? 세관장한테 신고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기재를 합니다. 경유지를.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속하게 끝낼 거예요. 얘는. 자, 7장 보호세구 파트에서 이제 보호세구역 강론 빼놓고요. 이미 했잖아요. 그래도 뭐나 우리는 이제 그 보호세구에 대해서 관리에 관한 측면을 보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법입니다. 자, 155조 보시면은 장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보호세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세구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외하고 됩니다. 외내.
외하고 네 이렇게 외웠어요. 외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내 같은 경우에는 보호세 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가 없다. 결론 뭐한다? 반어법이죠. 뭐다 보호세 구역에 장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외국물품 당연한 것이고 외국에서 물품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보호세 구역에 장치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내국 운송 신고였습니다. 내국 운송 신고는 무엇인가? 얘는 뭐다? 국제무역선 무역기에 국제무역선 무역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외국품을 태워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뭔가 얘 내국 운송 같은 경우는 국제무역선 무역기에다가 내국 물품을 싣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것도 뭐다 관리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냥 내국품이 수출 신고도 안 하고 바로 나가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뭐한다 국제무역선 길을 가지고 내국 물품을 운송한다. 그런 경우는 세관장한테 내국 운송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냥 나갈 걸 대비해가지고 뭐한다 세관이 관리하는 보호세 구역에 장치해 놓은 다음에 요 물품에 대해서 내국 운송 신고를 하고 세관장 뭐한다 오케이 한다. 그러면 그때 물품을 이제 실을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내국 신고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같은 경우는 보호세 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가 없어요. 즉 뭐한다? 보호세 구역에 반드시 장치를 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아래 보시면은 이제 수크 제검 시험 1순위 수크 제검 압우가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세 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가 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별표를 해놔야 됩니다. 2번은 그래서 보시면은 1번은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이죠. 수출신고 수리된 뭡니까? 얘는 뭐다? 외국물품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제 물품을 수출신고했다. 요거를 수출신고했다. 그러면 이제 얘는 뭐다? 수리가 되면은 외국물품이잖아요. 얘 같은 경우보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뭐다? 보호세 구역에 장치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왜냐면 위에서 보시면은 위에 규정에서 보시면은 외국물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외국물품 같은 경우는 보호세 구역에 장치를 해야 되지만 그렇죠? 뭐한다? 하지만 수출 신고가 수리가 돼가지고 된 외국물품 같은 경우는 보호세 구역에 장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자,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 무게, 과다, 기타 등 그러한 사유로서 보호색을 장치하기에 곤란한 부착한 부품보다 큰 것들, 뭐 외국에서 어떠한 뭐 석탄 같은 것들이 막 갖고 온다. 그런 경우는 보호색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허가를 받고 보호세 구역 외 장치 허가를 받고 3번 같은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제 부득이한사로서 이제 그 임시 장치한다. 그런 경우에도 보호세 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가 있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검역, 압수, 우편 물품입니다. 검역, 압수, 우편 같은 경우는 보호세 구역에 장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우편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간다? 통관 우체 구역으로 갑니다. 얘는 자, 이해 보겠습니다. 자, 1항부터 1호부터 4호 같은 경우는 뭐한다? 보호세 구역에 이제 장치를 했지만 이 같은 경우는 뭐한다? 일반적인 보호세 구역과 관련된 규정들이 전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이건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자, 150조입니다. 보호세 구역 장치허가. 자, 아까 위에다 미친 거 있죠? 크기, 무게 등의 사유로서 보호세 구역에 장치하기에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부품 같은 경우는 뭐한다?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해당 품을 이제 장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타소 장치라고 하죠. 하지만 이제 위에 해당하는 수크제 검업 중에서 큰을 빼놓고는 뭐한다? 얘는 이제 허가까지는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에 따라서 손품장, 선화증권, 항공화물 운송장 등을 첨부해가지고 세관장한테 제출합니다. 기재사항은 이런 겁니다. 장치 장소, 사유. 왜 내가 이제 거기에다 물품을 장치하는지 이유가 있겠죠. 너무 크니까. 그다음에 수임프 같은 경우에는 외국부터 운송선박 항공기 명칭, 그다음에 입항예정, 비밀번호 등등에 대해서 이제 하고요. 내공품별 구분, 품명, 규격, 수량, 가격, 그다음에 포장의 종류, 번호, 개수 이런 것에 대해서 뭐한다? 이제 그 기재를 해가지고 신고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세모입니다. 세모. 그렇죠? 요거는 자, 2항입니다. 외국품에 대해서 1항 허가 시 뭐한다?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얘는 왜냐하면 이제 보호세 구역이 왜 있습니까? 관세 채권 확보를 위해서 해당 품이 관세를 안 낸 외국품이니까 해당 품에 대해서 뭐한다? 보호세 구역에 이제 두는 것이죠. 하지만 보호세 구역 외는 세관의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한다? 그런 경우에는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지만 세관이 그래 알았어 거기다가 줄 때. 왜냐면은 그 자가 딴 데로 튄다 하더라도 관세를 이제 그 채권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담보로서. 자, 필요한 경우는 뭐한다? 이제 시설 설치도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CCTV 몇 개 박아두세요. 라고. 자, 3항입니다. 3항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수수료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재부령이요. 기재부령에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뭐다? 18,000원입니다. 18,000원. 자, 중요하고. 그래서 보호세 구역의 장치허가 수수료는 18,000원입니다. 1818. 그다음에 가로 보시면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보면은 동해선박 항공기로 수입된 동일하죠.
동일 세 개입니다. 동일 선박, 동일 화주, 동일 장소에 들어간다. 그럼 뭐다? 한 건으로 이제 징수하게 됩니다. 그쵸? 뭐는 이제 하나의 배로 왔어요. 근데 뭐다? A랑 컨테이너, B랑 컨테이너, C랑 컨테이너가 있다. 각각 BL이 별도로 있다. 그쵸? 그런 경우는 뭐 한다? 각각 이제 해야 되지만 뭐다? 한 건으로 묶어서 할 수가 있다. 언제? 동일한 선박, 동일한 화주, 동일한 장소라면은 한 건으로서 18,000 냄으로써 퉁친다. 끝. 자, 그다음에 국가등 같은 경우에는 이 수를 안 냅니다. 국가등은.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관세 정업에 따라서 이제 따로 납부했다. 뭐다? 이제 인지죠. 인지로 납부했다. 그러면은 그 인지를 붙이면은 이제 되는 것이죠. 그 세관장은 전산위로 그 업체에 신청한 경우는 일괄 고지한 다음에 납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납부 보조서 달라봐요. 이만큼 이제 28,000원 내라고. 자, 150주나 반출임. 보세고의 가장 중요한 뭐다? 반입, 반출 신고죠. 반입 신고, 반출 신고. 보세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둘 다 들어오고 나갈 때는 세관장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반입 신고 기재사항입니다. 자, 요게 이제 보세구역에서 가장 기본적인 뭐죠? 반입, 자반내 그런 것들 다 이겁니다. 반입 신고서 기재사항입니다. 자, 외국품 같은 경우는 수출 신고 수리는 제외고. 왜냐면은 구분하셔야 돼. 수출 신고 외국에서 우리가 도착품은 외국품이잖아요. 그럼 보다 수출 신고 수리된 것도 외국 물품입니다. 자, 하지만 보다 수출 신고 수리된 물품 같은 경우에는 보세구역에도 장치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관련 필요가 없겠지. 왜냐? 얘는 뭐다? 배 타고 나가면 끝입니다. 그렇죠? 얘는 그래서 그러한 외국품은 제외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 얘는 자, 외국부터 운송, 선박, 항공기 명칭, 입항을 언제 했는지, 세관, 어느 세관에 들어오는지 적재항에 대해서 기재를 하게 됩니다. 반입일 시 BL, AOF, 화물 관리번호, MRN 하고요. 품명, 포장 종류, 반입계수, 장치 위치 등에 대해서 기재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세모예요. 세모입니다. 중요한 거는 반입, 반출을 할 때는 세관장한테 신고한다는 것이죠. 내공품 같은 경우에도 외공품 같은 경우는 요 두 가지만 합니다. 왜냐면 외국에 들어온 게 아니니까 비해 같은 게 없겠죠. 자, 그다음에 반입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 반출 신고서를 기재한다. 그런 경우는 반출 신고번호, 화물관리번호, 반출계수 중량에 대해서 신고합니다. 그러게 되면은 10개에 대해서 반입 신고, 4개에 대해서 반출 신고. 그러면 잘라면 몇 개? 6개. 세관에서는 6개만 관리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세관장은 대함 같은 경우는 신고서 대출 면제 또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자, 1번 보시면은 다음에 대출하고 반출입이 된 겁니다. 자, 원래 뭐냐면은 우리가 반입 신고, 반출 신고할 때는 아까 위에 있는 것처럼 뭐 화물에 대한 정보들, 화물 관리 번호, 그다음에 이제 BL, AOF 그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기재를 해야 돼.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뭐 한다? 이미 적재 화물 목록, 그다음에 보세 운송 신고, 수출 신고 필증, 내공 물품 장치 신고서 그런 사항이 이미 기재가 되어 있어. 그러기 때문에 면제 또는 생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세모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자율관리 보세 지정이죠. 자, 보세사를 채용한 경우에는 자율관리 보세로 세관에서 지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다 자율적으로 이제 관리하겠다. 그렇게 이제 자율관리 보세로 세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아까 위에 있는 것처럼 뭐 한다? 그런 반입 신고할 때 기재사항들이 생략 또는 간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근데 그리고 자율관리 보세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그겁니다. ERP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 반출입은 기록 관리해야 돼. 그러기 때문에 생략이에요. 이 업체는. 자, 두 번째입니다. 반입 반출한테 세공무원이 참여가 할 수가 있고요. 세공무원은 언제든지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수입하는 경우에도 세관에서는 언제든지 검사할 수가 있죠. 똑같습니다. 보호세국에 나갈 때, 들어올 때 같은 경우는 세관에서 언제든지 해당 부분에서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검사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 끝. 자, 그다음에 이제 세관장은 반입이 반출입니다. 반입 가능 물품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제한이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것도 이제 고시에서 두 번째 과목에서 봤던 겁니다. 자, 보면 이제 그 세관에다가 우리가 이제 보세 구역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는 세관장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물품에 대해서 이제 장치 또는 보관 또는 전시하겠다 등등등등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하지만 이제 세관에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야, 너네는 여기는 뭐 한다? 너네는 이제 여기는 지붕이 없는 보세 구역이다. 너는 야적 보세 구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는 여기다가 절대로 이제 식품 같은 것들을 보관하면 안 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그게 요령입니다. 반입 가능 물품에 대한 종류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그리고 세관이 이제 주인공이에요. 보세 구역은. 보세구역은 세관이 주인공입니다. 학습 만들었죠? 전국에 세관공문이 5천만밖에 없으니까 뭐 한다? 보세 구역을 일반적으로 물류업체들이 운영하게 한 다음에 운영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관에서는 그들을 관리 감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관세 훈장에 정하는 보세 구역의 반입니다. 그런 경우는 물품이 수리됐다. 수입 신고 수리됐습니다. 그런 경우는 화주 또는 반입자 같은 경우는 장치 기간에도 불구하고 했었죠. 장치가 불구하고 뭐 한다? 어쩔 수 없이 수리로부터 15일 이내에 반출을 해야 됩니다.
자, 보면은 보세 구역에 물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해당 물품에 대해서 이제 장치 기간 동안은 이제 해당 품을 보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당 품이 수입 신고가 수리가 됐습니다. 보세 구역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그런 보세 구역 중에서도 골라요. 자, 여기는 뭐 한다? 신속한 물류 흐름 때문에 장치 기간 원칙에도 불구하고 수입 신고가 수리됐으면 빨리빨리 나가. 그렇죠? 15일 이내 나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세 구역이 아니라 세관장이 정하는 아니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 구역이 있어요. 자,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15일 이내 빨리빨리 나갑니다. 수리부터 15일 완전 중요. 자, 다만 외공품의 장치가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승인을 받다 그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장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세모고요. 세모. 자, 158조는 이제 보호수 작업입니다. 완전 중요하죠. 보호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품을 장치를 했는데 해당 품에 대해서 뭐나 손댈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보면 이제 원산 어떤 품에 대해서 원산 표시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세관장한테 보호수 작업 신고를 하고 세관장이 이제 오케이를 주면은 이제 우리가 가가지고 보호수 작업을 합니다. 원산이 같은 거 붙이죠. 그렇죠? 외공품에 손을 대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다 했다.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보호사 입회하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수 작업 신청서에다가 뭐 승인 신청서에다가 우리가 보호세 도장 꽝 찍습니다. 보호세사 감독화에 이제 우리가 보호세가 끝났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세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 세관에서 그거를 키핑을 해요. 이런 것들을. 자, 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뭐다 이런 것들 현상을 유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죠? 한마디로 뭐냐면은 박스를 뭐 하나의 박스에 10개가 있어. 근데 이거를 2개로 쪼개고 싶어. 그러면 5개 포장을 쪼갠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 또는 포장 합치거나 또는 이제 그 원산 표시를 하거나 좀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좀 기술 작업하거나 좀 다듬거나 그죠? 그런 것까지만 되는 것이지 물품에 대해서 가공하면 안 됩니다. 제조 가공 같은 경우는 뭐다 성질 변하는 것보다 제조 가공이죠. 이런 것들보다 보호세 공장에서 하는 것이죠. 얘는 자, 현상을 유지하거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포장, 구분, 분할, 합병, 그죠? 이러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밖에서 할 수가 있어요. 보호세 구역에서 보호석이 곤란하다. 세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기간, 장소 지나면서 보호세 밖에서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뭐다? 보호수작업 승인. 보호세 구역 외 보호수 작업 승인. 보호세 구역도 내에서도 보호수 작업 승인. 근데 가로 같은 경우는 보호세 구역 외 보호수 작업 승인을 받았는데 해당 품이 기간이 지나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 있다. 그런 경우는 보호수 작업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적부터 즉시 관세 징수한다는 게 16조에 있었죠. 그렇죠? 자, 둘 다 승인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신청서에다가는 이런 것들이 기재합니다. 세모입니다. 자, 뭐는 역외 장치 허가 신청서 사용할 재료 등등 품명 규격 조량 가격. 완료 보고해야 되죠? 완료 보고는 다음을 기재하는 품명 규격 수량 가격, 포장의 종류 기호 번호 개수, 사용한 잔존 재료,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작업 완료가 언제 했는지에 대해서 합니다. 사용하거나 잔존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라벨 같은 거 붙일 때 이제 어떤 라벨 붙였는지 그런 것들 하는 것이죠. 보수 작업을 할 수 있는 재료는 뭐 한다? 붙이는 거는 내공 물품만 됩니다. 외국에 수입한 그 상표로 붙이면 안 돼요. 외국 물품 안 되고요. 내공 물품만 보호수 작업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보호수 작업 재료가 그 외공품에 붙었다. 그러면 전체를 뭐 한다? 이제 그 외공품으로 간주가 됩니다. 뭡니까? 티셔츠가 수입됐습니다. 보세고 있어요. 근데 뭐다? 뒤에 라벨 안 돼 있어. 그 라벨 같은 경우는 뭐 한다? 내공 물품만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내공품을 붙였다. 그럼 뭐다? 전체로 뭘로 보겠다? 외공 물품을 보겠다라는 것이죠. 자, 얘는 이제 그 사무처의 기간이죠. 보호수 작업에 신청받으면 10일 이내에 이제 오케이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 기간 내 안 했다. 그럼 뭐다? 끝난 날에 다음 날에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됐고요. 자, 5항 보시면 이제 외공품 나오네요. 외공품 보관의 내공품은 외공품 간주된다. 완전 중요. 외공품 같은 경우는 수입된 품의 보호수 작업 재료로 사용할 수가 없고 보다 내공 물품만 수입된 품의 보호수 작업 재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7항 보시면은 이제 보호세 구역의 보호수 작업하는 경우는 반출 검사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반출 시 검사할 수 있고 그 기간 만료까지는 그 물품이 거기 있는 것을 보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간이 지난 경우는 즉시 이제 보호세 작업 승인서부터 즉시 징수하겠다. 150조 해체 절단 등에 대한 작업이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가죠. 허가. 자, 다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제대로 되어 있으면 뒷부분은 슝슝슝 가는 거예요. 보호세구 장식품에서 원형에 대한 변경, 그렇죠? 해체, 절단 등의 작업이 가능합니다. 고체 같은 것들, 해체용 소마 같은 것들, 그렇죠? 그런 경우는 허가입니다. 자, 신청서에는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완료한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보호수 작업 완료 보고, 그다음에 해체 절단 등에 대한 작업도 완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세모. 자, 얘도 사무 처리 기간은 이제 10일이고요. 안 하게 되면 끝난 날에 다음 날 한 것입니다. 작업하는 품 같은 경우는 관세청장이 고시에서 정하죠. 됐고요. 세관장은 수입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 화주 또는 위임자에게 그러한 해체 등의 작업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 봤던 겁니다. 앞에
뭡니까? 1과목, 2과목에서. 자, 장치문화 폐기입니다. 폐기는 무조건 승인. 폐기는 뭐다? 부패, 손상 등으로서 보세 구역에 장치된 부품에 대해서 폐기하고자 한다. 그럼 뭐다? 폐기하는 경우는 세관장은 승인을, 폐기는 무조건 승인이요. 얘도 세모고요. 자,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습니다. 그 폐기에 대한 작업이 종료가 됐다. 그러면 작업 종료에 대해서 잔존 물품이 있다. 그러면 해당 잔존물에 대한 품명, 규격, 수량, 가격에 대해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잔존물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 그럼 잔존물에 대해서 폐기 당시에 성질 또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얘는 자, 나오죠. 보세구역 장치 외국품이 멸시하겠다. 운영인 보관부터 즉시 관세 징수합니다. 보다 특별 납세 문제 봤던 것이죠. 하지만 재 또는 미리세관 승인을 얻었다. 그런 경우는 즉시 징수하지가 않습니다. 얘도 세무고요. 얘도 세무입니다. 자, 그런 신고 같은 경우는 특허 보세가 장치했다. 운영인의 명의로 해야 됩니다. 운영의 명의로. 자, 도난문실 신고. 도난문실은 신고. 이거는 세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기 물품에 이상이 있다. 이상상하 발생 신고. 자, 이상상하 발생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입 예정 정보랑 물품이 반입됐는데 물품이 달라. 왜냐? 반입 예정 정보는 농구공인데 실제 받는 겁니까? 테니스 공이야. 그럼 뭐다? 이거는 이제 밀수죠. 밀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상 발생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3항입니다. 자, 승인 후 외국품 중 폐기 후 남은 잔존물이죠. 그런 경우는 폐기 후 성질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자, 세관장 이런 불구하고 장치된 부품 중 다음과 같다. 그러면은 화주 반입자, 위임받은 자, 이천납세자에게 화반 위이라고 외웠어요. 이 자에게 반송하거나 폐기를 명하거나 화주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왜냐? 얘는 뭐다? 이 부품 같은 경우는 보호세구역에 다른 애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염려가 있어. 그래서 뭐한다? 이렇게 이제 폐기 같은 것들을 명할 수가 있어. 다시 놀려보내거나 반송하거나 폐기를 명하거나 또는 이제 화주 등에게 통고한 다음에 폐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통고한 다음에 세관이 지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만 급박하게 통고한 여유가 없는 경우는 사후 통고가 가능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자, 떴습니다. 자, 이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사부 유상관입니다. 나중에 살부의 기간도 나오고 매각할 때는 자, 지금 보입니다. 사부 유상관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미 맛이 간 겁니다. 맛이 간 겁니다.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이런 것들 사람의 생명 깨치 우려 부패 변질된 유효기간 지난 상품가 없어진 그렇죠? 이렇게 이제 관세세 정하는 부 같은 경우에는 폐기 대상이다. 끝. 자, 5항 보시면 통고를 할 때 항상 폐기하는 경우는 통고를 했죠. 통고 후 폐기 또는 사후 통고도 가능하다. 통고하는 경우는 화주 등의 주거를 알 수가 없다. 그럼 통고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는 이제 공고를 하겠죠. 공고를 합니다. 자, 모든 비용은 누구 부담이다? 화주 등에다 부담입니다. 왜냐? 화주가 잘못했으니까. 왜 그런 부분 수입했어요? 그렇죠? 자, 백신은 견본품 반출 허가입니다. 허가죠. 그죠? 얘는 세무고요. 허가 기간 같은 경우에도 사문 처리 기간 10일입니다. 딴 날의 다음 날. 그다음에 이제 견품 반출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중요하죠.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견품 반출은 뭐냐면은 내가 외국에서 뭘 수입했냐? 그 주스를 수입했다. 먹는 주스를. 근데 주스가 수입했는데 해당 주스에 대해서 뭐 한다? 식품 검역 받고자 한다. 한 100개 정도를. 그럼 100개를 빼서 이제 그 견품 반출 해가지고 이제 식품 검역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 소비가 되겠죠. 끝. 그걸로 끝. 그리고 두 번째 외국에서 내가 어떠한 뭐 기계를 수입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수입하기 전에 해당 기계가 멀쩡한지 않은지 좀 보고 싶어요. 그런 경우보다 해당 물품을 이제 자기네 사업장으로 견품 반출 허가를 받아서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다 그런 것들을 검토한 다음에 다시 뺏겨야 됩니다. 다시 보세구역에다가 이제 뺏겨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세관 공무원이 수입 물품에 대해서 검사하고 싶어요. 검사하고자 해가지고 해당 품에 대해서 일부를 가져가가지고 자기는 세관 분속소에다 맡겼습니다. 해당 품에 대해서 그런 경우에도 뭐다 해당 품은 소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해당 품에 대해서 세관 품이 그런 경우는 수입 신고하고 이제 관세 납부하고 수리가 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얘는 자, 그 세관공무원은 반입품에 대해서 검사가 필요하다. 일부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끝. 다음으로 사용수배된다. 그러면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아닌 것을 되게 한다. 사항이죠. 요겁니다. 요거. 그다음에 이제 다른 법률상 아까 말씀드린 1번 식품 검역상 이제 채취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확인한 경우들 그런 경우에도 되는 겁니다. 자, 160 취급자에 대한 성입니다. 자, 보호세구역에 대한 감시를 위해 세관장의 명령을 준수하고 세관공무원의 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이제 어느 보호세구역은 다 적혀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거는 세무고요. 자, 세관 파견입니다. 세관장은 보호세구역 세관 파견한 다음에 세관사무 일부 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큰 보호세구역 가면은 세관 공무원이 상주하는 경우도 있어요. 큰 보호세구역은.
자, 근데 8장 운송입니다. 운송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조금 따분한 게 나와요. 뭐가 나오면은 이제 보세 운송업자 등에 대한 등록 보호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뭐냐면은 보세 운송업자 등입니다. 등.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세와 그 수입 물품, 보세 화물과 관련된 그 물품에 대해서 어떤 신고를 하거나 행위를 하거나 그 물품을 뭐 관리를 한다. 그런 경우는 해당 품에 대해서 세관장이 그 업체들을 관리를 합니다. 왜냐 밀수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한다? 세관장한테 그 등록을 됩니다. 그러니까 저랑 거래한 포워딩 같은 경우에도 우리 부장님이 이제 하여튼 뭐 3년에 한 번씩 그 세관장한테 그 이제 화물 주선업자, 화물 운송 주선업자 그 등록을 계속 갱신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렇게 이제 업체들한테 관리를 하겠다라는 게 요겁니다. 요거.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리고 이제 그런 업무를 할 때 일정한 경우는 세관이 그 업체들 가가지고 뭐 한다? 일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도 하게 할 수가 있고 서류 같은 것도 또 제출하게 할 수가 있어요. 화물 관리를 위해서 이제 그겁니다. 다음 어느 한에 해당하는 자 같은 경우는 투명 관세청장 세관장한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관세사법에 따라서 관세자 등록을 세관에 합니다. 그래야지만 저는 이제 업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했겠죠. 그때 개업할 때 처음에. 그렇죠? 그래서 뭐다 이런 업체 같은 경우에도 보세 관련된 화물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세청장 세관장한테 등록을 해야지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어떤 업자들인지 보세 운송업을 하고자 한다. 그렇죠? 외국 물품을 왔다 갔다 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얘는 이제 화물 운송 수선업자죠. 그렇죠? 그럼 관련 법령에 따라서 화물 운송 주선을 한다. 근데 국제무역상 국제무역기 국정원에서 뭐다 하역한다. 하역업자. 그다음에 이제 4번은 국제무역성기 국경출입차량의 다음 물품을 공급을 합니다. 얘는 뭐다 공급업자. 그렇죠? 선박용품, 항공기 용품, 차량 용품, 국제무역성 기에서 판매하는 물품들. 그렇죠? 뭐다 그리고 용역 같은 것들을 공급하겠다. 용역 같은 것들을. 그래서 뭐 배가 부서졌어. 배가 부서지면 그 사람이 들어가서 고쳐야겠죠? 그런 것들. 용역이죠.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자. 자, 5항입니다. 5항 같은 경우 국제항 안에 보세 구역에다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합니다. 그렇죠? 4번하고 5번 헷갈려.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무역성기에다가 공급하는 거고요. 5번 같은 경우보다 보세 구역에 물품이나 용역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업자들입니다. 얘는 자 6항입니다. 6항 같은 경우는 국제무역성기를 이용해서 상업서류 견본을 송달하는 업자. 누굽니까? 특송업체지. 특송업체. 자, 10번 같은 경우 이게 신설을 했어요. 이제 이게 작년인가? 아무튼 이번에 이제 관세 공무원 4월 달에 시험 봤을 때도 요게 좀 이슈였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뭐다 이 7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우리 이제 고배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구매 대행 업자입니다. 구매 대행 업자 뭡니까? 내가 만약에 네이버 스토어 들어가서 물품을 구매했다. 자, 외국에 있는 직구했으면은 해당 품을 나 대신 구매해 주는 업체들이 구매 대행 업체죠. 왜냐하면 뭐다 세관에서는 이들도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들도. 그래서 구매 대행업자가 추가가 됐어요. 그렇죠? 자, 구매 대행업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외국의 물품을 좀 어느 정도 수입하는 업자만 되겠죠. 통신 판매 업자로 신고한. 자, 보면 이제 어떻게 네이버 스토어로 이제 물품 팔려면 통신 판매업을 등록해야 됩니다. 통신 판매업을 신고한 직전년 구매 대행 총 수익 가격보다 10억 원 이상인 자 많이 했네. 그죠? 이렇게 요 정도는 해야지만이 세관장한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요 정도 10억 정도 구매 대행했다 수입. 그죠? 그러면은 이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등록 기준 절차입니다. 자, 다음 신청서를 세관장한테 제출합니다. 얘는 세모죠. 주소, 성명, 상호, 영업 종류. 우리는 뭘 하는지. 우리는 용역을 공급하든지 아니면 구매 대행업을 하든지. 그다음에 이제 장소, 사업성 논제 다 적혀 있겠지. 그다음에 운송 수단 갖고 있는 경우는 운송 수단의 종류, 명칭 등등 세모입니다. 세관장 신청자가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갖고 해당하는 경우는 등록부에 기재하고 뭐를 준다? 등록증을 줘요. 증을 줍니다. 증을. 그렇죠? 자, 그래서 뭐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보세, 운송, 하용품 제공, 국제 운송 등에 필요한 설비가 있는지, 그리고 관세 순장에 정하는 자본금 예금이 있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재무 건전성이죠. 세무가치 같은 경우에는 관세범으로서 조사되거나 검사한테 기소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검토한 다음에 이제 등록증을 교부를 합니다. 그렇죠? 요거는 살짝 보시고요. 자, 등록사항을 변동한다 그런 경우는 세관장한테 신고를 하면 됩니다. 뭐 대표이사가 바뀌었거나 그런 경우 신고하면 되죠. 자, 3번 세관장은 관세법 준수 여부 확인 시 실적 등록, 그다음에 변경, 그다음에 이제 종사자 성명, 인적사항 등에 대해서 영업보고 나오네. 영업보고도 하게 하고 장부자료에 대해서도 제출 명령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유예요. 등록은 하는 이유. 뭐다? 언제든지 너네 회사 누구누구 일하니? 그쵸? 너네 회사들의 이제 너네 종사자, 그다음에 이제 인적사항 등에 대해서 뭐 한다? 주기적으로 영업 보고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세관에서 야 포워딩 너네 뭐다 적함으로 좀 줘봐. 하우스웨어 좀 줘봐. 이렇게 이런 것도 제출 가능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이러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등록시키는 거예요. 관리하겠다고. 자, 다음 보시면 관리사 세관장 화물 운송 중 포워딩이죠. 포워딩에게는 이제 보세화물 취급 선박 회사 등에 대한 신고 보고 이양의 업무도 보고도 가능하게 합니다. 이거 여기만 그래. 그죠? 포워딩 같은 경우에는 보세화물 취급 선박 등에 대한 신고 보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아까 보세 운송업자 등에 빠진 게 있었죠. 선박회사나 항공사 거기 없습니다. 선박회사는 항공사는 아까 보신 것 중에서 없어요. 보세 운송업소 시작했는데 선박이나 항공사는 없습니다. 선박 항공사는 좀 이따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한다? 포딩 같은 경우에는 논 베스 오퍼레이터보다 운송수단이 없는 이제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운송수단이 없는 이제 운송업자를 이제 포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한다? 원칙적으로 선박 항공기 선사 항공사 같은 경우 뒤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외국과 우리는 왔다 갔다 할 때 여러 정보 같은 것들을 세관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포딩 같은 경우에는 그들과 유사하게 본인들이 다루고 있는 화물 등등에 대해서 뭐한다? 세관장한테 보고를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포워딩한테. 자, 5번입니다. 등록 유예가는 3년입니다. 3년이고요. 갱신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는 이제 그 AO죠. AO 인증 받거나 또는 이제 안전 관리가 우수하다. 그런 경우는 2년 범위 안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3+2, 3+2. 자, AO 받은 경우는 그래서 보다 2년을 플러스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갱신하는 경우에는 이제 한 달 전에 제출해야 되고요. 그냥 문자 나옵니다. 2달 전에 문자 날라와요. 한 달 전까지 이거 제출하라고. 자, 등록에 대해 변동했다. 지체 없이 관할 세관장한테 신고를 합니다. 대표이사 바뀐 경우는 자, 보호세 운송업자 등에 대한 등록 요건입니다. 얘는 외우세요. 115조 떴죠? 운영 결격 써야죠. 미피파 징징 취벌동법. 보다 얘는 체입니다. 그렇죠? 항만 운송사업법 등에 따라서 등록받고 포딩 같은 경우도 국제물류 그렇죠? 그런 그 증이 있잖아요. 그거 있어야 되는 것처럼 3번 같은 경우는 체납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취소가 된 다음에 2년이 경과가 돼야지만 해줍니다. 결항체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운수하는 명예는 당연히 이제 대여해서 안 되겠죠. 대여는 금지입니다. 당연하죠. 보세운수하는 행정 제재입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죠. 보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월 범위에서 반입 정지 등이 있었죠. 자, 얘는 이제 요겁니다. 등록에 대한 취소. 그다음에 6개월 범위에서 업무 정지 등 필요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유사하네요. 그렇죠? 특허에 대한 취소, 6개월 범위에서 반입 정지 좀 유사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무조건 취소입니다. 거결항 위명과라고 했어요. 거짓 부정을 등록했다. 그다음에 이제 운영인의 결격사유, 그다음에 항만 운송사법 그런 관련법에 따라서 면허가 정지가 됐다. 거결항 위명과 그다음에 그 보면은 이제 임직원들이 관습법 등을 위반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위반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명의대 명의대 되겠네요. 위명가니까 거결항 위명가니까 그다음에 이제 명의대여 금지를 위반했다. 그다음에 업무 보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취소 또는 6개월 범위 안에서 이제 업무를 정지시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1번하고 2번 못된 것이죠. 거짓 또는 결격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조건 취소고 무조건 취소. 됐죠? 거결항 위명가. 자, 2항입니다. 세관장은 업무 정지가 이용 또 나오네. 이용자의 심한 불편함보다 3% 이하의 과징금 때릴 수가 있습니다. 똑같죠? 자, 그래서 뭐다 과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과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 곱하기 이거죠. 기간 곱하기 하루당 얼마인지. 그쵸? 됐고 연간 매출액의 6천분의 1을 기간에 곱해버립니다. 얘는 연간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3년간 평균 매출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3년 미만인 경우 때는 시작부터 종료일을 뭐다 연평균로 하겠다. 이제 예전에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이제 보호세 고역에 대해서 6개월 보면서 그 반입정지 처분이랑 자, 그다음에 이제 사업 똑같고요. 쌤 4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경감하고요. 3% 넘을 수가 없습니다. 됐죠?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6개월 만에서 반입 정지 처분이랑 똑같다. 자, 3번 보시면은 과정 납부까지 납부했다. 보다 강제 징수에 따라서 징수하게 됩니다. 보세 운송업자 등 등록 효력 상실입니다. 자, 폐사만취 그러면은 효력 상실. 보는 보세 고객이랑 똑같네요. 폐사만취. 자, 보세 화물 취급 선박 같은 경우는 떴네요. 그러다 우리 보세 화물 취급하는 선사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세관장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어떤 거를 신고나 볼까요? 자, 보게 되면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보세요. 대통령에 따라서 세관장한테 신고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업무에 대해서 신고를 합니다.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거기까지 마십니다. 업무에 대해서 신고한다. 자, 그다음에 얘도 세모고요. 세모고. 그다음에 중요사항 같은 경우도 얘도 세모입니다. 자, 이 양 보시면은 이제 세관장은 통관 신속. 맞죠? 맞죠? 세관장은 통관의 신속, 보세화물 관리, 간소를 위해서 뭐한다? 선사 항공사로 하여금 업무 보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보세요. 자, 보면은 세관장한테
선사항공사는 보호세를 취급한다. 세관장한테 등록이 아니라 세관장한테 신고입니다. 아까 위에 봤었던 보호세 운송업소 같은 경우는 관세나 세관장한테 등록을 했죠. 얘는 뭐다? 신고입니다. 신고. 그리고 됐고요. 이게 세모 위에 세모고 2번 보시면은 뭐한다? 왜 이런 신고를 하냐? 똑같습니다. 뭐한다? 통관에 대한 신속, 보호세무 관리 간소 등등해서 선사항공사를 먹은 업무 보고 이런 것도 하기 위해서 뭐한다? 신고입니다. 신고 등록이 아니라 자 뭐라냐? 화주 포워딩에 관한 BL, AOA 빌 뭐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화물 관리에 대한 기초가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취급 해당 선산 항공사가 물품을 취급할 때 발견한 보호세 함물에 대한 이상 유무, 통관 신속 관심소상 필요하다 인정하는 서류에 대해서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다 보고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자, 법이 얼마 없죠. 이젠 바로 고시입니다. 고시. 그래서 이 고시 같은 경우는 보호세 환물에 관련 고시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요 부분이.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시가 그래서 맨 처음에 있는데 요거 말고는 내용이 다 적습니다. 요거는 자 보겠습니다. 색깔을 또 노란색으로. 자, 얘는 슉슉 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기본이 탄탄하니까. 자, 목적이 있습니다. 보호세구역 등 장치품의 반출입 절차. 이죠? 반출입 절차랑 보호세물의 안전한 보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규정하고 있다. 끝. 그다음에 적용 범위입니다. 자, 뭐다? 어디 적용했다? 보호세구역의 장치장, 지정시장, 보호시장고의 장치품에 대해서 적용하겠다. 보호세구역의 장치장 허가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지정장치장. 지정 보호세 구역 중에서 하나죠. 그다음에 보호세 창고. 뭐다? 여기는 특허보호세 중에서 창공 점검판 중에서 창고만. 끝. 자, 정의입니다. 세관 지정장치입니다. 세관 지정장치장. 이란 무엇인가? 자, 이제 세관장이 지정장치 뭐다? 통일이죠. 통관하고자 하는 분들을 일시 장치하는 거. 법에서 세관장에 관리하는 시설 또는 세관장의 시설 관리에서 무상 사용 승인을 받은 시설 중에서 지정장치로 지정한 시설입니다. 미치고 한 개도 없네요. 그렇죠? 요거만 좀 특이하다. 무상 사용 승인. 공짜로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거. 운영입니다. 운영인은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운영인. 지정보세구역의 화물 관리인도 운영인에 대한 개념의 이 고시에서는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호세구역 장치를 허가받은 자. 거명 물품에 대한 관리인. 이들은 뭐한다? 퉁쳐서 이 고시에서만 운영인이라고 명칭을 했다. 그렇죠?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 지정보세구역의 화물 관리인. 화물 관리인은 원래 운영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보다 이 고시에서는 이제 운영인에 대한 범위에 화물 관리인을 포함시키겠다라는 것이죠. 보호세 구역의 장치업반자, 거명 물품에 대한 관리인. 선박회사입니다. 선박회사는 물품 운송한 선상공사죠. 그래서 항공사도 포함시키겠다. 선박회사는 항공사도 포함한다. 이 고시에서는 위험물입니다. 위험 같은 경우는 폭발이나 샬라샬라 물질로 관계 범위에 따라서 위험품으로 분류되어 취급하거나 관리가 별도로 정해진 물품입니다. 자, 그다음에 화물관리공사공무는 이제 통관지원과 화물 담당 부서에 있는 세관 공무원이죠. 통관 파트가 있고 이제 화물 관리 파트가 있습니다. 세관 화물 정보 시스템, 적재 화물 목록, 적재 하선, 이런 것들에서 관리하는 세관의 운영 시스템. 정말 잘 됐습니다. 정말 잘 됐어요. 우리 세관에서 통관에 대한 이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보호세 구역에 대한 관리 그런 프로그램도 기가 막힙니다. 그다음에 전자문서입니다. 전자문서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BL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수입통과 사무청 곳에 봤죠. BL 제시문보다 내가 이 주인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BL만 주면 가지고 서 있는 것들 관리 대상화물 이건 나중에 배울 겁니다. 거의 마지막 과목에 배웁니다. 완전 중요. 고시가 별도로 있습니다. 관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입항을 하는데 해당 물품이 이제 뭐한다? 그 관리 대상 화물 걸렸어. 그러면 그 물품은 도착하죠? 다 검사받아야 돼요. 다. 자, 식품용료 같은 경우는 식품 및 식품 첨가물,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그런 것들을 식품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식품류 전용 보호시설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또 위험물 같은 경우는 위험물 보호시설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험물 개념이 있는 겁니다. 자, 보호세물 장치장소 4조 같은 경우는 시험지 1순위입니다. 1순위 화물 분류 기준입니다. 얘는요 그냥 나눠 보면 돼. 얘는 그냥 나옵니다. 얘는 화물 분류 기준은 뭐냐면은 이제 외국에서 이제 그 선박 항공기를 타고 외국에 물품이 오잖아요. 그러면 물품이 온다. 그러면 이제 해당 물품에서 화물 분류를 합니다. 분류라는 하고자 하는 게 해당 품이 이제 물품이 내리면 하역해가지고 하역시공 받아가지고 물품 내리면은 해당 물품을 이제 어느 장소에 장치를 해야 돼요. 그 장치할 수 있는 구분해 주는 게 바로 뭐다? 화물 분류 기준입니다. 요게 자 입항전 신고, 하선전 수입 신고 다 아시죠? 입항전 또는 하선전의 수입 신고, 나 보세 운송 신고를 하지 않은 물품, 뭐다? 일반적인 화물이지. 일반적인 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화물 분류 기준은 다음에 따릅니다. 해당 부분 선사는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누구겠습니까? 포워딩이겠죠. 뭐.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운영인 창고에 대한 운영인과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보호세함을 장치하는 것을 원칙. 이 원칙 대원칙. 뭐다? 원칙입니다. 화주 또는 위임받은 포워딩이 뭐다? 이제 운영인 누굽니까? 보호세 구역 관련한 곳이죠. 그 자랑 물품 내리면은 여기 보호세 구역을 해주세요라고 선사한테 얘기해주겠지. 그러면 그 선사는 물품 내린 다음에 그 보호세 구역을 물품을 넣어주면 돼. 그쵸 이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뭡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운영 그 선사가 이제 원래 원칙보다 화주가 내 물품을 보관 장치할 장소로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하지만 귀찮으니까 이거를 포워딩에서 대신한다는 것이지. 그 포워딩이 일반적으로 물품 내릴 때는 선사한테 알려주겠죠. 이거는요 저기다 넣을 겁니다. 라고. 자, 두 번째입니다. 화주 또는 그 의무자가 장치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화주도 말이 없어. 그 다음에 위임을 받은 포워딩도 말이 없어. 말이 아무도 없네. 그런 경우는 다음에 따릅니다. 요거는 자 마스터빌 화물과 하나의 이제 하나의 컨테이너에 뭐다 하나의 화주에 있는 부품들이죠. 마스터빌 같은 경우는 선사가 정합니다. 선사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정해버리는 거예요. 선사가. 두 번째, 하우스뷰입니다. 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명의 화주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포워딩, 화물 운송 준업자가 그 각각의 화물에 화물 운송 준업자가 선량 가지로서 보세 운영과 합의해서 장치자 수용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하우스뷰 같은 경우는 포워딩이 정하겠다. 끝. 이건요 시험제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나옵니다. 자, 3번 4조 1항 2호에 따라서 장치 장소를 정할 때는 화물 운송업자가 선량 관계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렇죠? 화물 운송 준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는 다음 어느 하나를 장치 장소를 합니다. 뭡니까? 포워딩이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한다? 포워딩이 이게 아무도 안 하고 그렇죠? 그런 경우는 뭐다?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간다? 세관 지정 장치장, 세관 지정 보호시설거로 눈물 흘리면서 가야 돼. 이거 뭐야? 빨리 그러길래 너가 정하지 왜 가만히 있었니? 아니면은 이제 포워딩에서 이제 그렇게 의무를 다하지 않았니? 그렇죠. 그래서 뭐한다? 세관 지정 지장 또는 이제 세관 지정 보호시설거로 물품을 이제 옮기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지정 장치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뭐다 공익 목적으로서 통관하고자 하는 분들 일시적으로 이런 곳에다 장치하는 왜냐? 선사 그다음에 포워딩 그들이 이제 지정 안 하니까.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입항전, 하선전에 수입 신고가 되거나 보세 운송 신고된 품이죠. 자, 입항전 또는 하선전에 수입 신고 전이죠. 전에 수입 신고되거나 보세 운송 신고가 됐습니다. 얘들보다 이거는 특이한 케이스죠. 그렇죠? 그런 물품 같은 경우는 보세 구역에 반입함이 없이 그렇죠? 부두 또는 공항 내 보세 운송 또는 통관 절차와 검사 절차를 수행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게 중요하죠. 포인트는 이겁니다. 보세 구역에 반입함이 없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바로 뭐한다? 통관 절차 검사 절차 수행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입항전 신고를 하거나 보세 운송 신고를 했어요. 입항전에도 보세 운송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얘는 자, 그다음 이 경우 본부선 통관 목적으로 입항전 수입 신고를 그리고 입항전 수입 신고를 한 물품은 본부선 내에서 통관 절차를 검사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본부선, 그렇죠? 본선 통관 목적 같은 경우는 그 배에서 뭐한다? 통관 절차를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끝. 자, 이제 위험물, 본보냉, 검역 대상, 귀금속 등 해당 물품을 장치하기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보세국에 장치를 해야 됩니다. 보다 위험물이나 본보냉, 검역, 귀금속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좀 밀수가 수가 있고 그다음에 검역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해당 품은 어디? 해당 품은 그 물품을 적합한 여기다 장치하기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보세국에다가 장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위험물은 위험물 창고에만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검역 상품은 검역 창고에 넣어야 되는 거니까 얘는 그러한 이제 장치할 수 있는 곳에다가 넣어야 된다. 그리고 식품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 기준이 있습니다. 식품류는 거기에다 넣어야 됩니다. 얘는 됐습니다. 얘입니다. 얘. 여러분 이것도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서 식품류 같은 경우는 보관 기준이 있어. 먹는 것 같은 경우. 항상 먹는 건 예민합니다. 이게 됐습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별표 4번에 대해서 살짝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보고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